안녕하십니까. 수원 형사전문 차홍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제가 하다 보면 의뢰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경찰 조사에서 다 얘기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아보면 그 한 번의 진술 때문에 사건이 훨씬 어려워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조건 솔직하게 다 말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하는 것과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횡설수설 진술하면 오히려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로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추측해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럴 겁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런데 이런 추측성 진술도 조사에는 중요한 진술로 남습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이라는 단서를 다시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진술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하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삭제한 자료가 복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삭제한 자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 자료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조사에 가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조차 모른 채 조사에 들어가면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고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혐의 사실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별일 아니겠지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명하면 끝날 줄 알았다. 금방 오해가 풀릴 줄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사관님께서 전화를 주실 때 간단한 거니까 그냥 오셔도 돼요. 혼자 오셔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지만 첫 번째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진술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 없이 생각나는 대로 진술하지 말기. 두 번째, 기억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하지 말기. 세 번째,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지 말기. 네 번째, 사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지 말기. 5번째, 경찰 조사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기. 형사사건은 첫 조사에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 조사 이후로 수사관님을 설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찰에 연락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으신 상태라면 조사 전에 법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해명하고 소명해야 되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조사에 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도 짧은 영상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